테슬라 사이버캡 드디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 등장. 2026년 양산 초일기 돌입.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테슬라의 뜨거운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면 최신 테슬라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테슬라의 사이버캡이요. 드디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 포착됐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아니, 이거 진짜 엄청난 신호거든요. 테스트 트랙에 차가 나타난다는 건 단순히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서 공장 안에서 구경만 하는 단계를 넘어섰다는 뜻이에요. 본격적으로 실제 주행 테스트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리고 이 영상의 크레딧은 Matt Got in Wilderness라는 유튜브 채널에 있는데요. 이분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이 공개되면서 테슬라 팬들 사이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자, 여기서 왜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이 중요한지 좀 설명해 드릴게요. 테슬라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 자체 테스트 트랙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 트랙은 일반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곳이고, 테슬라가 새로운 차량이나 기술을 실제로 주행하면서 검증하는 아주 중요한 시설이에요. 그래서 테슬라 워처들, 그러니까 테슬라를 열심히 지켜보는 팬들과 분석가들은 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을 항상 주시하고 있죠. 왜냐하면 여기에 차가 나타나면 그게 곧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여기서 타이밍이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떨어져요. 사이버캡이 처음 세상에 공개된 게 언제였냐면요. 정확히 1년 전이에요. 2024년 10월 1일이죠. 그러니까 내일이 딱 1주년이 되는 거예요.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렸던 위 로봇 이벤트 기억하시나요? 그 화려했던 무대에서 일론 머스크가 직접 사이버캡을 운전하면서 등장했던 그 장면, 정말 전 세계가 주목했던 순간이었죠. 최근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어요. 바로 충돌 테스트예요. 캘리포니아 북부에 있는 프리몬트 공장에서 사이버캡의 충돌 테스트가 최근에 시작됐거든요. 충돌 테스트가 뭐냐면요. 말 그대로 차를 일부러 충돌시켜서 안전성을 검증하는 거예요. 에어백이 제대로 터지는지, 차체 구조가 충격을 잘 흡수하는지, 탑승자를 얼마나 잘 보호하는지를 확인하는 아주 중요한 과정이죠. 이게 없으면 절대로 양산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더 재미있는 사실. 이 충돌 테스트 유닛들 중 일부가 텍사스에 있는 기가팩토리 텍사스로 이동했대요. 테슬라는 텍사스 기가팩토리에도 충돌 테스트 시설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서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텍사스에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충돌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빠르게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다른 중요한 스텝을 밟았어요. 바로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의 실제 주행 테스트. 충돌 테스트로 안전성을 검증했으니 이제 실제로 트랙을 달리면서 주행 성능, 조향 가속 제동,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율주행 시스템까지 전부 다 테스트하는 단계에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데이터가 있어요. 테슬라의 다른 차량들이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 처음 나타났을 때와 실제로 양산이나 인도가 시작된 시점을 비교한 표가 있거든요. 이걸 같이 한번 볼까요? 먼저 모델 Y. 모델 Y는 2019년 12월 12일에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 처음 포착됐어요. 그리고 불과 한 달도 안 돼서 2020년 1월에 양산이 시작됐죠. 정말 빠른 속도였어요. 그 다음은 테슬라 세미. 이 대형 전기 트럭은 2021년 3월 8일에 테스트 트랙에 등장했어요. 그리고 양산은 2022년 12월 1일에 시작됐는데요. 다만 이건 파일럿 프로그램 참가자들, 그러니까 펩시 같은 초기 고객들한테만 제한적으로 인도됐어요. 세미는 좀 더 복잡한 차량이었기 때문에 테스트 트랙 시간이 오래 걸렸던 거죠. 그리고 이제 사이버캡. 2025년 10월 9일, 바로 오늘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서 포착됐고요. 예정된 양산 시작 시점은 2026년 초예요. 만약 일정대로 진행된다면 테스트 트랙 등장부터 양산까지 약 3개월에서 4개월 정도밖에 안 걸리는 거죠. 이건 모델 Y보다도 더 빠른 속도예요. 물론 여기서 주의할 점은 차량마다 상황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모델 Y는 기존 모델 3의 플랫폼을 많이 활용했기 때문에 개발이 상대적으로 빨랐고, 셈이나 사이버 트럭은 완전히 새로운 차량이었기 때문에 시간이 더 걸렸죠. 사이버캡은 어떨까요? 일단 자율주행 기술이 핵심이고 운전대와 페달이 아예 없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차량이에요. 그래서 개발과 테스트, 그리고 규제 승인까지 받아야 하는 복잡한 과정이 필요하죠. 하지만 사이버캡이 테스트 트랙에 나타났다는 건 테슬라가 정말 중요한 마일스톤, 그러니까 중요한 이정표를 향해 한 걸음 크게 다가갔다는 의미예요. 이게 양산을 위한 것이든 아니면 도로에서 실제로 운행하는 테스트를 위한 것이든 어쨌든 프로젝트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확실한 신호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정말 흥미진진한 부분이 나와요.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어디에 투입할 것 같냐는 거죠. 기사에서는 테슬라가 사이버캡을 텍사스 오스틴과 캘리포니아 북부에서 운영할 로보택시 프로그램에 활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어요. 여러분, 테슬라는 이미 로보택시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자율주행 기능을 탑재한 테슬라 차량들이 사람들을 태우고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서비스 말이에요. 현재는 모델 3나 모델 Y 같은 기존 차량들로 테스트를 하고 있는데요. 곧 더 많은 지역에서 로보택시 서비스가 출시될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로 여기에 사이버캡이 투입될 수 있다는 거죠. 오스틴은 테슬라의 본사가 있는 곳이고 기가팩토리 텍사스도 바로 거기 있어요. 그리고 캘리포니아 북부는 프리몬트 공장이 있는 곳이죠. 테슬라가 자체 시설과 운행해요. 그 사람이 차 안에서 자율주행 시스템을 모니터링하다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즉시 개입할 수 있게 하는 거죠. 웨이모 같은 경쟁사들도 초기에는 이렇게 했고요. 그런데 테슬라가 만약 안전 감독자 없이 완전히 무인으로 사이버캡을 운행할 수 있다면요. 이건 정말 게임 체인저예요. 운영 비용이 확 줄어들죠. 사람을 고용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진짜 완전 자율주행이 가능하다는 걸 증명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건 엄청난 도전이에요. 기술적으로도 어렵고 규제 승인을 받기도 쉽지 않죠. 하지만 테슬라가 만약 이걸 해낸다면 정말 로보택시 시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게 있어요. 사이버캡이 테스트 트랙에 나타났다는 건 하드웨어적으로 많이 완성됐다는 뜻이에요. 차체, 배터리, 모터, 서스펜션, 이런 물리적인 부분들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다는 거죠. 하지만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는 또 다른 문제예요. 이건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선해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테슬라는 FSD 풀 셀프 드라이빙이라는 자율주행 시스템을 계속 개발하고 있어요. 이미 수백만 대의 테슬라 차량들이 도로에서 FSD를 사용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고 개선하고 있죠. 사이버캡에도 당연히 이 FSD 기술이 탑재될 거예요. 아마 가장 최신 버전에 가장 발전된 형태의 FSD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사이버캡의 디자인도 주목할 만해요. 운전대도 없고 페달도 없어요. 완전히 자율주행만을 위해 설계된 차량이죠. 내부 공간도 넓고 편안하게 만들어서 승객들이 정말 편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했어요. 문도 독특하게 열리고요. 미래형 디자인이 정말 인상적이에요. 그리고 가격도 궁금하죠? 일론 머스크는 사이버캡의 가격이 3만 달러 미만이 될 거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약 4천만 원 이하죠.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이 가격이면 정말 혁신적이에요. 물론 일반 소비 있죠. 아마 자율주행으로 스스로 충전소에 가서 충전하고 다시 운행을 시작하는 시스템이 될 거예요. 경쟁사들도 가만히 있지는 않아요. 웨이모는 이미 샌프란시스코, 피닉스, 로스앤젤레스 같은 도시에서 로보택시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요. 크루즈도 자율주행 택시 개발에 열심히 해요. 그리고 중국에서는 바이두 같은 회사들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고 있죠. 로보택시 시장은 정말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어요. 하지만 테슬라의 강점은 뭐냐면요. 이미 도로에서 주행하고 있는 수백만 대의 차량들로부터 실시간으로 데이터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이 데이터의 양과 질은
경쟁사들이 따라올 수 없는 수준이에요. 그리고 테슬라는 자체적으로 칩도 설계하고 배터리도 만들고 소프트웨어도 개발하는 수직 통합 구조잖아요. 이런 장점들을 활용하면 정말 강력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규제 문제도 빼놓을 수 없죠. 자율주행 차량을 실제 도로에서 운행하려면 각 지역의 교통당국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해요. 특히 완전 무인 운행은 더더욱 까다로운 승인 과정을 거쳐야 하고요. 테슬라가 텍사스와 캘리포니아에서 먼저 시작하려는 이유도 이 지역들이 자율주행 기술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이고 테슬라가 이미 관계를 구축해 왔기 때문이에요. 캘리포니아는 실리콘밸리가 있는 곳이고 기술 혁신에 열려 있는 분위기죠. 그리고 텍사스는 최근 몇 년간 테슬라가 대규모 투자를 하면서 좋은 관계를 맺어왔어요. 일론 머스크도 텍사스로 이주했고 테슬라 본사도 텍사스에 있잖아요. 그래서 이 두 지역에서 먼저 승인을 받고 서비스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2026년 초라는 타임라인이 얼마나 현실적이냐? 이것도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솔직히 테슬라는 과거에 타임라인을 못 지킨 적이 많아요. 일론 머스크가 발표하는 날짜보다 실제로는 늦어지는 경우가 많았죠. 사이버 트럭도 원래 예정보다 한참 늦어졌고요. 하지만 최근 몇 년간 테슬라의 실행력은 많이 공한다면 정말 게임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교통 시스템 전체가 변할 수 있어요. 사람들이 굳이 차를 소유할 필요가 없어질 수도 있죠. 필요할 때마다 앱으로 사이버캡을 불러서 타고 목적지에 도착하면 내리면 되니까요. 가격도 저렴하고 환경도 친화적이고 교통체증도 줄어들 수 있어요. 물론 이게 다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일자리 문제도 있죠. 택시기사, 우버 드라이버 이런 분들의 일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기술적인 문제나 사고가 발생하면 어떻게 책임을 질 것인지 이런 법적, 윤리적 문제들도 해결해야 하고요. 하지만 기술의 발전은 멈출 수 없고 우리는 이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지를 고민해야 해요. 테슬라의 사이버캡 프로젝트는 단순히 새로운 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미래의 교통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프리몬트 테스트 트랙에 사이버캡이 등장한 오늘 우리는 그 미래가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는 걸 목격한 거죠. 앞으로 몇 개월 동안 정말 흥미진진한 소식들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 추가 테스트 결과 규제 승인 소식, 그리고 2026년 초에 정말로 양산이 시작되는지까지 저도 계속 지켜보면서 여러분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릴게요. 오늘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그래야 다음 테슬라 소식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답니다. 여러분의 댓글도 너무 기다려지고요. 사이버캡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도 꼭 공유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